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 대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여자처럼 한 거 일부러? 네, 너무 팍팍하다고 해서. 네. 자,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 만평 작가면서 시사 만평 작가죠?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잠깐 인트로보다 어쨌든 네. 우리 틈에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네 명이 모이니까 기사 듣기가 좀 팍팍하다. 네? 네. 거칠다. 예, 좀 거칠다. 네. 쉽게 얘기해서 미숫가루 물 없이 먹는 느낌이 네. 퍽퍽하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네. 목소리는 그냥 남자처럼 해도 돼요. 제가 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여자 같은 목소리. 자기가 물이 되겠대. 너 대회? 물인설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설이 녹으면 물 되는데. 그렇네요. 네. 정인수를 바꿔. 정인숙은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아니 정인수. 물이 쑥 들어가면 정인수. 좋습니다. 정인술도 괜찮은데. 정인주. 정인주 좋아요. 자, 첫 번째 뉴스. 네. 장시호 법정 구속.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예. 법정 구속됐죠. 그 2년 6개월 형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됐죠. 원래 예.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받았는데 사실 집행유예 등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괜히 막 내가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검사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뭐 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협조도 잘했고 하니 상당 부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죠. 재판부도 맞다. 그동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큰 기여한 건 맞다. 아하. 하지만 죄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 좀 큰 죄를 지었다. 또 피해 금액도 이게 사실 장시호 씨가 횡령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센터.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낸 다음에 그 돈을 개인이 또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증거도 제출을 하고 증언도 하고 장시호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밝히지 못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요즘 왜 그러죠? 이게 법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자가 검사가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안 좋고 이 혐의를 다 볼 때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법원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미리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 범죄 증거도 제출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형으로만 처벌받는다. 뭐 낮춰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어느 범죄는 기소 안 하거나. 예, 정식으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협조를 근데 하는. 우리나라에는 도입 시도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죠. 한다고 봐야죠. 많죠.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종 결국에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굉장히 온정적으로 처우를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사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형량을 선고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장시호 씨 본인이겠지만 검찰도 멘붕일 것 같은데요. 완전 멘붕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유라 씨가 예. 그동안도 시체 진실을 밝히는데 그런 도움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밝히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막 그런데 괴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봐서 다 밝히고 협조했는데도 어차피 구속되고 이거 법정 구속되고 실형 징역 2년 6월형 이러면 밝히고 싶다가도 아니야. 밝히고 징역 사는 것보다 차라리 끝까지 숨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을 하는 말을 믿고 회유를 믿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많이 하죠.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준 사람들의 진술에 100% 의존하는 소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정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꿀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장시호 씨는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어제도-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네. 본인이 애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네, 그래서 전혀 키우는 생각 부모 못했겠죠. 입장에서 가슴 짠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법원의 판단도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정말 이거를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뭐 태블릿 PC도 제출했어요. 네, 두 번째 두 태블릿 번째죠. PC죠. 네. 네. 그리고 증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최순실 씨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또 언쟁까지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보니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과연 장시호 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장시호 씨가 사실 잘 따져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받습니다. 즉, 이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그거 할 때는 사실 최순실 씨하고 사실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모금을 하고 강요에 의해서 17억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횡령을 했는데 이게 또 수십억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돈은 17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수십억을 아니요, 횡령을 해줘? 그 전체적인 그런 횡령액 운영하면서 자체는 생기는 네. 수익금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 이걸 다 속된 말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 잘 토해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3범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법원이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배임 횡령도 10억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액을 결국 본인이 그런 그 이익액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익을 취한 게 너무 중하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장시호 씨의 역할, 그동안 했던 기여, 다른 뭐 재판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다른 관련자들은 다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본인만 살기 위해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장시호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선처해달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네, 구형할 때 예. 법원에서는 그게 인정이 덜 됐거나 안 된 것이죠.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저는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얼마 전에 그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한 심강렬 네.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이런 분들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잘못하면, 판사가 잘못하면 네. 누가 처벌하나요? 처벌이요? 예. 야단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이게- 들어서 방송을 잘못하면 네. 떼치떼치 하는 게 PD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오늘 좀 부드럽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잘못하면 왜 이렇게 잘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PD가 갑은 아니고. 네. 이게 아니 근데 누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이니까 2심제도 네네. 있고 3심제도 있다. 그렇죠. PD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렇네요. 네. 그런데 다 일어났네요. 저런 일은 없는데 정말 저런 일은 상당히 없는데. 집중하고 무서운데요, 좀? 계시네요. 예, 네. 무서워요. 네. 누군가 보고 있다 우리가 빅브라더 그렇군요.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우리 관심 걸리가 알겠습니다. 감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네요. 네. 쫄았어요. 예. 1심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장시호 씨도 항소할 수 있고요. 아니 그 심강렬 부장판사 적부심으로 석방시켜 놓은 건 그건 네. 어떻게 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거기서는 더 이상 땡. 그 단계 이상의 어떤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네. 거죠. 구속절 적부심 석방 불복 네. 신청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것도 1심에서 다시 법정 네. 구속이 될 수 있죠. 뭐 그렇긴 불구속 하죠. 상태에서 네. 재판을 받아서. 그렇긴 한데 증거인멸하고 도주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판결을 선고해서 그 실형을 그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과 이게 재판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해서 재판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기 내용이 때문에 완전 다르죠. 사실은 완전 나중에 그 1심 유죄 판결 선고되고 징역형 선고돼서 법정 구속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랑은 또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짧은 거, 긴 거 기준이 뭐죠? 한 바닥에 글자 수 아닌가요? 들어가면 글자 수? 아, 장문 단문. 장문, 단문. 야, 그거 참 오래 이조시대, 조선시대 얘기 같아요. 장문, 단문. 네. 그렇네요. 네. 곽경경님 정권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시호 씨가 한 일은 잘못이지만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협조했는데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중한 범죄다라고 법원에서 봤으면 그 이후에 이것과 연동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은 잘 됐구나 일단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간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도 추워요 또. 그렇네요. 네. 구치소와는 더 춥죠. 생각나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만 하면 이게 뼈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내일은 또 영하 8도잖아요. 구치소는 플러스 10. 플러스 10이요? 네. 정말 체험하지 않고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정말. 금방 오그라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별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 체험하고 싶진 취향 않네요. 기운이. 네. 네. 체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진짜 이 양반들이 웬만하면 같이 체험하자고. 싫어요. 네. 가기 싫습니다. 예. 군대에서도 싫었어요. 그거. 아니 면회하고 접견하러 접견실만 가도 예.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아. 한기가 있어요. 거기. 정말 아니 느낌이 안 구치소에 좋아요. 오는 순간 네. 온도가 10도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취재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구치소의 계절은 몇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한 여름, 겨울? 계절밖에 없는 거 여름, 아니에요? 겨울 계절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름, 겨울 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덥거나 춥거나. 예. 아. 여름은요 그 6월서부터 시작이에요. 음흠. 5월까지 추워요. 네? 예, 5월까지 추워요. 진짜로. 그다음 6월서부터 시작해갖고 9월에 끝나요. 10월서부터 겨울이야 또. 냉기가 있어요. 냉기가. 장시호 씨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판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체에게 이런 그 지원금을 강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함께. 네, 그렇다면 공범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판결이 선고될 텐데 이번 판결과 완전히 다른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슬그머니 강요죄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체가 강요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또 강요뿐 아니라 뇌물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뇌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떨고 있으나 정유라 씨가 제일 떨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에 같이 협조했는데 네. 장시호 씨도 이렇게 됐는데 정유라는 물론 이익을 취한 게 없지만 아마 상당히 좀 그것도 같이 멘붕이 그러니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를 특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나 제대로 협조를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 혹은 뭐 본인이 그 처벌받는 수위를 낮추려고 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집에 괴한도 침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사촌 언니 장시호 씨의 모습을 봤을 텐데 어떻게 협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하는 걸 봤을 텐데 그렇게 해 본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관리, 뭐 관리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핵심에 있어 보이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그렇죠. 혜택을 본 게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대 들어간 거죠. 이대 훨씬 더, 들어간 거. 네, 그렇죠. 다 이제 그거 반납했잖아요. 네. 부모도 능력이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학사농단의 핵심에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농단에는 사실 장시호 씨가 더 핵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장시호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을 취했다. 네, 이 영재센터 횡령이 운영하면서 커요, 근데. 그렇죠. 횡령이 횡령이.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괜히 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억. 예. 그래요? 네, 3억으로 정말 정정하겠습니다. 좀 정정해서 깎아주네, 다행이네요. 네. 네.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이고 그중에 횡령은 3억 정도로 돼 있죠. 그렇죠. 17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30억 올라? 그렇습니다. 그럼 장시호 씨한테 돈 갖다 맡기면 일단 돈은 부풀려주라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손수호 변호사가 워낙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 예. 그런가요? 네. 순간 믿었어요. 저는 아무튼 퍽퍽하네요. 이 장시호 씨 주연의 이 반전 드라마가 정말 전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2심에서 또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어찌됐든 2심에서 우리 그 예측을 해보죠. 2심에서. 그리고 2심의 그 기간도요. 네. 속전속결해요. 이렇게 그런가요? 되면. 빠르게 네. 가네요. 검찰이 지금 항소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들 1년 6월 구형했는데 2년 6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신들 구형량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구형량이 더
보다 셌기 때문에 항소합니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장시호 씨 이외에는 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검찰은 항소했으므로 쫓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맞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형량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없는 거죠. 내려갈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형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이 무슨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돼요. 정말 불이익 말 변경- 어렵네요. 예.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게 네. 일본 말이에요 다. 그렇죠. 일본 말이에요. 다 분제 아니 법적인 내용은 일본 다 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용어만 좀 생소할 맞아요. 뿐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좀 1심에서 받은 형을 그 구형량을 더 높일 수는 없다요 검찰이. 그렇죠. 1년 6월 구형이에요 그냥. 2심에 가고 생각해보니까 좀 더 나빠요. 3년 이렇게 구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처음에 그런 구형했던 거죠. 거 이상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그럼 정확하게 불이익 해보세요. 변경 금지는 뭐냐면요. 지금 장시호 씨가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잖아요. 예. 그런데 뭐 피고인은 너무 세니까 낮춰주세요라고 항소하겠죠. 예. 그럼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더 올려주세요라고 항소를 하면 음. 판사가 올려줄 수가 있는데 2심에서 검사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려갈 수는 2년 6월형이 유지되거나 내려갈 수 있어도 판사가 올릴 수-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 이번에도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항소 안 하면 예, 2년 6월보다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측 예측이요. 항소심에서 일단 재판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잘 말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시냐에 따라서 혹시 네. 변호 의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 지금 바빠요 집행유예. 회사가. 잘 돼요 아주. 저는 집행유예를 예상합니다. 몇 년에? 몇 년까지 해야지 집행유예하면. 저 숫자 어떻게 맞춰요? 진짜. 숫자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징역 2년. 2년에 3년. 2년 3년. 왜냐하면 벌써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어요. 이미 살았어요. 예,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구속됐으니까 또 한 6개월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럼 1년을 삽니다. 음.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감안하지 않을까. 저도 2년에 3년. 2년 3년. 네. 저는 그럼 또 소수 의견을 해야죠. 예. 실형. 실형. 전 1년 6월에 예. 3년. 1년 6월에. 예, 비슷하네요. 저희는. 올려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아무런 의미 없죠. 영향을 줘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이렇게 하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 그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뜻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촛불을 우리가 촛불 든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냥 푹 바람 불어서 끄면 되지. 아유, 바람 불면 촛불은 더 일어납니다. 예. 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영향이 커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가장 영향이 있는 방송 아니에요, 이 시간대? 예. 그렇군요. 판사님들이 졸고 있을 시간이 이거 듣고 있지, 지금. 듣고 그래요? 있습니까, 판사님? 1년 6월에 3년. 자, 정유성 기자님 다음 이슈. 예, 유엔 사무차장이죠. 예. 미 국무부 차관보 출신이에요. 그 펠트먼이 이제 5일부터 국무부 차관보 출신이에요. 예, 오바마 정부 때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누구죠? 리용호 예. 북한의 외무성 외무상을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친분으로 리용호 하는구나. 외무상을 만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지금 북한이 지난달 말에 화성 15형 ICBM을 우린 ICBM 급이라고 하고 미국은 ICBM이다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한 단정을 지었죠. 미사일을 쐈는데 약간 한반도에 약간의 긴장이 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까지 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북미 대화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나 시진핑의 특사는 못 만나는 거네. 숭타오였죠. 네. 김정은은 못 만났지만 이번에 만나는 거 아니야. 딱 3일 남았습니다. 10일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먼을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로드먼을 만났으니까 펠트먼은 비슷한 먼이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예상이네요. 야. 너무 퍽퍽하다고 하긴 한번 해봤어요. 반응 안 좋네요. 근데 이게 로드먼이 만나고 난 로드맵을 세운다는 거. 나 펠트맨이 농구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펠트먼 가서 농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펠트먼이 진짜 농구 잘해요. 그래요? 아니요. 나 미치겠다 오늘. 네, 어찌됐든 그게 지금 관심사죠. 김정은을 면담할 수. 근데 뭐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현재 지금 약간의 긴장 정국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한번
큰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이 또 관심을 한반도에서 중동에서 중동으로 또 중동으로. 가면서 그렇죠. 이게 또 약간의 좀 이렇게 긴장됐던 게 또 다시 어떤 화해 무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항상 뭐 트럼프 대표적인 수법이 당근 채찍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쏟아냈잖아요. 일부에서 안 들으셨어요? 오시면서? 네. 뭐라 그러냐면 미 군 정보당국에선 김정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트럼프는 에드벌론 뛰어갖고 괜히 공포 조성하고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진짜. 엄청난 장사꾼이다. 이번에 예. 예루살렘 발언도 저는 그렇게 계산된 그렇죠. 발언이라고 생각을 비즈니스죠. 해요. 예. 아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또 관심을 다시 또 빼앗긴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니죠. 도발하고 이제 그러진 대화죠. 않나요? 이제 대화죠. 아 그런가요? 대화 그 대화의 예고예요. 아. 바로 저는 대화로 가지고 갈 것 같지 않고요. 계속 밀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밀당하기 위해서 잠시 쉬죠. 미래네요. 미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 대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 대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여자처럼 한 거 일부러? 네, 너무 팍팍하다고 해서. 자,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 만평 작가면서 시사 만평 작가죠? 네. 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잠깐 인트로보다 인트로구단가 어쨌든 네. 우리 틈에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4명이 모이니까 기사 듣기가 좀 팍팍하다. 네? 네. 거칠다. 그래서, 예, 좀 거칠다. 네. 쉽게 얘기해서 미숫가루 물 없이 먹는 느낌이 네. 퍽퍽하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네. 목소리는 그냥 남자처럼 해도 돼요. 제가 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여자 같은 목소리. 아, 자기가 물이 되겠대. 너 대회? 물인설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설이 녹으면 물 되는데. 그렇네요. 정인설. 네. 정인수를 바꿔. 정인숙은 그 또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아니, 정인수. 정인수. 아, 네. 우리 쑥도 하고 정인수. 좋습니다. 정인술도 괜찮은데. 정인주. 정인수 좋아요. 자, 첫 번째 뉴스. 네. 장시호 법정 구속.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형량을 선고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장시호 씨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검찰도 멘붕일 것 같은데요. 완전 멘붕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뭐 정유라 씨가 예. 그동안도 이제 시체 진실을 밝히는데 그런 도움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밝히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막 그런데 괴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봐서 다 밝히고 협조했는데도 어차피 구속되고 이거 법정 구속되고 실형 징역 2년 6월형 이러면 밝히고 싶다가도 아니야. 밝히고 징역 사는 것보다 차라리 끝까지 숨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이 하는 말을 믿고 회유를 믿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많이 하죠.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준 사람들의 진술에 100% 의존하는 소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정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꿀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장시호 씨는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본인이 애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네, 그래서 전혀 생각 못했겠죠. 가슴이 짠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법원의 판단도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정말 이거를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뭐 태블릿 PC도 제출했어요. 네. 두 번째 두 태블릿 번째죠. PC죠. 네. 그리고 증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최순실 씨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또 언젠까지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보니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과연 장시호 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장시호 씨가 사실 잘 따져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받습니다. 즉 이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그거 할 때는 사실 최순실 씨하고 사실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모금을 하고 강요에 의해서 17억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횡령을 했는데 이게 또 수십억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돈은 17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수십억을 아니요, 횡령을 해줘? 그 전체적인 그런 횡령액 운영하면서 자체는 생기는 네. 수익금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 이걸 다 속된 말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 잘 토해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재산범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법원이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배임 횡령도 10억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요즘 왜 그러죠? 이게 법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자가 검사가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안 좋고 이 혐의를 다 볼 때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법원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미리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 뭐 이제 범죄 증거도 제출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뭐 어느 정도 형으로만 뭐 처벌받는다. 뭐 낮춰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어느 범죄는 기소 안 하거나. 예, 정식으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협조를 근데 하면. 우리나라에는 도입 시도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있죠. 봐야죠. 많죠.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종 결국에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굉장히 온정적으로 처우를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사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예. 법정 구속됐죠. 그 2년 6개월 형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됐죠. 원래 예.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받았는데 사실 집행유예 등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괜히 막 내가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검사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뭐 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협조도 잘했고 하니 상당 부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죠. 재판부도 맞다. 그동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큰 기여한 건 맞다. 아하. 하지만 죄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 좀 큰 죄를 지었다. 또 피해 금액도 이게 사실 장시호 씨가 횡령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센터.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낸 다음에 그 돈을 개인이 또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증거도 제출을 하고 증언도 하고 장시호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밝히지 못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